네, 혼다가 어떤 브랜드냐면 혼다 소이치로 회장이 뼛속까지 공돌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뭐든지 최신 기술은 그냥 해봐. 이게 유용하든 안 유용하든 해봐. 그럼 나중에 유용해질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것이다라는 그런 정신 자세로 기술을 개발했던. 그래서 그 R&D 쪽에 비용을 가장 많이 쓴 일본 브랜드예요. 그 매출의 R&D 비중이 굉장히 컸었고 엄청난 뻘짓도 많이 했어요. 혼다가 1948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처음에 바이크를 만들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58년도에 슈퍼커브라는 모델이 대박을 쳤고 그래서 59년도에 제1 제조사가 된 다음에 1962년도에 자동차를 처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자동차를 처음 만들었는데 이 첫 자동차를 스포츠카로 낸 브랜드는 포르쉐하고 혼다밖에 없어요. 네. 첫 자동차가 스포츠카였어요. SU500이라는 차였는데 그 컨버터블, 그러니까 로드스터에 가까운 컨버터블이죠. 소형 컴팩트형 컨버터블이었는데 그 차를 냈어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세계적으로 혼다가 도약했던 시기가 시빅을 1972년도에 내면서부터예요. 네, 시빅을 내고 그 다음에 1976년도에 어코드를 내고 그리고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해서 2세대 모델이 미국에서 대박을 칩니다. 혼다 차를 구입한 미국인들이 튜닝을 해보니까 튜닝이 너무 안정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터보 차저를 올리든 뭘 하든 뭘 바꾸든 또 오래 타던 얘는 고장도 없고 신뢰도도 높고 그러니까 야, 이 일본 차는 혼다가 최고야. 그래서 혼다가 기술의 혼다라는 명칭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그리고 혼다에서 또 재밌는 일화들이 몇 개 있는데 혼다는 남들이 안 하는 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브랜드예요. 혼다의 삽질 중에서 가장 놀라운 삽질이 뭐냐면 그 바이크 쪽에는 혼다, 야마하하고 혼다가 그 모토GP는 다 휘어잡고 있어요. 랩솔 혼다, 모비스트 야마하. 랩솔이라는 것은 이제 그 스페인 석유 기업이거든요. 모비스트도 마찬가지고. 레이싱들은 이제 석유 기업하고 이렇게 조인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두 브랜드가 GP는 다 휩쓸어요. 서로 그냥 막 주거니 받거니. 그런데 이 1969년까지는 4행정 엔진으로 모터사이클 레이싱에서 혼다가 부동에 뭐 강자였어요. 아무도 넘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2행정 엔진의 기술이 그다지 발전을 하질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모토GP에서 6기통에서 4기통으로 바꾸자. 규정을 다시 바꾼 거예요. 원래 그 레이싱들은 이렇게 한 브랜드가 독점을 하는 거를 별로 원치 않아서 계속 규정을 바꿔요. 뭐 터보 넣었다가 뺐다가 뭐 기통수를 제한했다가 말았다가. 그러니까 이제 혼다가 아이 싫어 안 해. 그게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다시 이제 모터스포츠 해볼까 하고선 1979년도에 다시 이제 그 모토GP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년 동안 2행정 엔진이 엄청나게 발전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2행정 바이크의 그 피스톤 스피드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다가 야 우리는 그래도 4행정 모터 스포츠 그 바이크에 들어가는 엔진은 V4 기통이에요. 원래 4기통은 V형이 자동차에는 없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바이크에 V4 기통용 4행정 엔진을 썼어요. 근데 이 4행정 엔진을 가지고 2행정 엔진의 그 피스톤 스피드를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냥 이 정원형의 피스톤 가지고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엔진을 만들었냐면 그 알약같이 생긴 타원형 형태의 피스톤 엔진을 만든 거예요. 그게 NR500이라는 엔진이었는데 이게 얼마나 똘끼축만한 공돌이 엔진이었냐면 피스톤이 이렇게 길쭉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터질 때 압력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밸브가 여러 개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흑계 밸브가 4개나 필요한 거예요. 배기 밸브도 4개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점화 플러그도 2개가 필요해. 또 이게 타원형이니까 커넥팅 로드가 중앙에서 잡으면 이게 센터가 안 맞아. 그러니까 양쪽으로 또 들어가게 되는 거야. 밸브가 4기통인데 32개. 진짜 많다. 점화 플러그는 8개야. 커넥팅 로드도 8개야. 이게 거기에 워터 자켓에 뭐에 구조가 막 엄청나게 복잡한 거예요. 근데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1979년도에 레이싱에 썼는데 결과는 신통치 않았어요. 3번 다 리타이어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4행정 엔진을 가지고 2만 RPM까지 높이는 엔진을 만들어냈다라는 건 진짜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레이싱 엔진에서 그냥 썩히긴 좀 아까우니까 야 이거 양산으로 내자 그래서 NR750이라는 모델을 냈어요. 750cc에서 출력을 무려 115마력을 뺐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게 더 명성이 높았던 게 뭐냐면 거기다 튜닝을 해서 극한까지 올리면 750cc인데 180마력까지 올라가요.
2만 RPM에. 마진은 50% 가까이 뒀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50%도 아니죠. 뭐 거의 사행정 엔진으로서는 양산 엔진 중에서 정말 끝판왕 엔진입니다. 하지만 구조가 너무 복잡하고 유지 보수도 어렵고 그다음에 제조 단가도 너무 비싸고 물론 그걸로 끝났죠. 그래가지고 지금 NR750 같은 경우에는 경매 시장에 나오면 가격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그 매니아들이 많아요. 그리고 현재 그 혼다 그 서킷 그 역사 박물관에 가면 전시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 NR 엔진은 혼다 삽질의 대표적인 뭐 그게 써 있지는 않지만 혼다의 그 뼛속까지 공돌이짓, 약간 막간 공돌이짓의 끝판왕에 해당하는 게 NR 엔진입니다. 혼다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1964년도에 F1에 진출했던 사실이에요. 자, 차를 아까 몇 년도에 만들었다 그랬죠? 1962년도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든 지 2년밖에 안 된 제조사가, 그리고 자동차 회사들은 모터사이클 회사를 오토바이나 만들던 놈들이 이렇게 또 낮춰본단 말이야. 그런데 2년밖에 안 된 제조사가 F1에 나가겠다. F1이 어디야? 신들의 전쟁이야. 거기에서 도전장을 내밀고 혼다 소이치로가 야 F1 나가. 그래가지고 RA271이라는 엔진을 탑재한 레이싱카로 출전을 했어요. 결과가 어떻겠어? 출전했던 경기 다 리타이어를 했어요. 그래서 다 손가락질하고 난리도 아니었지. 그렇지. 베트남에서 우리도 달 갈 거야. 로켓 만들어서 달에 사람 보낼 거야. 이거랑 똑같은 거야. 아니, 처음 쌓았고 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쟤네들 드디어 미쳤구나. 저 혼다 소이치로가 기인이라고 하더니 저게 좋은 뜻으로 기인이 아니라 또라이구나. 여기가 어디라고. 자, 그런데 놀랍게도 1965년도에 또 RA272 다음 버전을 가지고 나왔네. 8개의 레이싱을 출전을 했어요. 마지막이 멕시코 GP였는데 거기서 우승을 한 거야. 달에 보낸 거야, 달에 베트남이. 그래가지고 모터스포츠계가 발칵 뒤집힌 거야. 그래서 혼다가 얘네들 뭐야? 미쳤어? 약 먹었어? 쟤네들 도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외계인감 쳐놨나? 별 얘기가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967년도에 또 한 번 우승을 해요. 그래서 야 얘네들은 우연이 아니었구나. 그러다 1968년도에 RA301이라는 모델이 새로 개발된 레이싱카인데 자꾸 이게 그 기술적인 결함이나 신뢰도 결함으로 인해서 리타이어를 자꾸 반복을 하니까 주 레이서가 나 이거 타기 싫어하고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RA302라는 다음 버전 풀 마그네슘 바디로 만들었는데 그 모델을 서브 드라이버가 운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경기에 참가를 시켰다가 사고가 났네. 근데 마그네슘이라는 물질이 불에 잘 타. 근데 사고는 불에 탔는데 전소가 되는 드라이버가 사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다가 거기에 충격을 먹고 철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의 그 도전은 1964년에서 68년도에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혼다가 절치부심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어떤 식으로 다시 복귀를 하냐면 1980년도 후반에 엔진 서플라이로 이제 인스트럭터로 참가를 안 하고 엔진 서플라이로 참가를 합니다. 당시에는 F1이 1500cc 터보 기반이었어요. 근데 보통 다른 르노나 벤츠가 뭐 900마력대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혼다가 1500cc F1 터보를 올렸는데 1000마력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또 난리가 났어. 뭐야 이것도. 도대체 또 공조를 몇 명을 가라는 거야. 외계인을 어디다 고문하는 거야. 막 이런 얘기가 또 도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윌리엄스 팀하고 맥라렌 팀이 그 엔진을 이용을 해서 파죽지세로 우승을 하니까 10개 인스트럭터 중에서 6개가 혼다 엔진을 쓰게 된 거예요. 와, 이제 난리가 난 거지. 그러고 나서 1990년도로 넘어가면서 F1에서 야 이제 드라이버 보호 차원에서 터보 쓰지 말자. 자연흡기로 바뀌었어요. 자연흡기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혼다도 이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든 엔진이 10기통 엔진인 RA1092 엔진하고 RA1212 엔진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엔진을 맥라렌 팀에 누구한테 태웠냐면 그 유명한 브라질의 레이싱 영웅인 아일톤 세나가 몰았네. 당시 아일톤 세나가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던 그 모든 레이싱을 휩쓸고 있었을 때예요. 그 혼다 엔진이 달린 차를 타고 다 휩쓸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혼다는 뭐 이제는 야 나는 컨스트럭터로도 우승을 했고 엔진 서플라이로도 이런 성과를 냈으니까 나 93년도를 끝으로 이제 93년도에 나는 이제 F1에서 나갈래. 그래서 92년도 시즌을 마치고 93년도에서는 철수를 해요. 그 맥라렌의 고든 머레이가 맥라렌의 기술자로 또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 고든 머레이가 원래는 그 메르세데스 벤츠로부터 엔진을 공급받다가 1980년대 중반에 이제 혼다로 갈아탄. 그러면서 혼다를 굉장히 신뢰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F1이라는 슈퍼카를 만들어야 되는데 혼다 엔진을 좀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혼다 NSX 그때 한참 NSX가 기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좀 엔진을 좀 공급해주면 어떻겠느냐. 근데 혼다가 딱 보고 나니까 야 니네들 6리터 넘어가는 엔진인데 우린 그런 거 안 만들어. 그래서 혼다가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고든 모레이가 이제 850에 들어가는 엔진을 6.1리터로 늘려가지고 DOECC로 개조를 해서 넣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혼다가 NSX라는 모델을 기획을 했었어요. 그리고 아일톤 세나가 그 NSX 개발에 참여하기도 했고, 1995년도에 NSX가 나왔는데 이 NSX가 동양권 제조사에서 출시한 미드십 슈퍼카, 미드십 스포츠카로서는 가성 대비 끝판왕이라는 소리도 들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완성도와 또 대단한 스타일링으로 아직도 유럽이나 미국을 제외한 동양권에서 탄생한 슈퍼카로서는 최고다. 그래서 2세대 지금 NSX가 출시가 됐는데 2016년도에 지금은 이제 그 당시 미드십의 리어 방식이었는데 그걸 MR 방식이라 그러거든요. 지금은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이라 해서 MR 방식은 동일한데 앞쪽에 전기 모터 3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전기 모터 3개로 이제 구동되는 방식으로 약간 좀 바뀌었죠. 신형 NSX도 굉장히 이름이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기술의 혼다, 뭐 더 파워 오브 드림 하면서 뭐 좋은 얘기를 다 갖다 붙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0년 이후부터 혼다가 기술 개발에 약간 좀 등한시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자동차보다 예. 다른 분야로 막 눈을 돌려서 그런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자동차는 이제 좀 그만하고 네. 우리 저 인공지능이나 뭐 로봇이나 그렇죠. 막 이런 쪽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눈을 돌린 거야. 근데 사실 혼다가 다른데 눈을 돌린 것도 그냥 뻔짓이라고 할 수 없었던 게 그렇죠. 뭐냐면 아시모를 2000년도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2000년이면 이족 보행 로봇가 그때가 얼마나 충격이었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알파고보다 더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소니에서 아이보라고 그 로봇 강아지를 만들던 시대였는데 그때 당시 로봇이면 그냥 대충 장난감 형태로 정해진 어떤 짜여진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게 다였는데 이 아시모는 최초로 이족 보행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중심 잡고 걸어가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흉내를 내고 또 인간이 하는 행동을 배워서 그거를 학습해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통 한 시대의 기술 트렌드를 어디에서 선도하냐면 MIT 같은 학부라든지 아니면 나사와 같은 어소시에이션에서 그거를 주도를 해요. 그러고 나서 완성된 기술을 민간의 로열티를 받고 인정을 하든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 기술을 넘기든 해서 민간 기업이 그걸 가져가는데 네. 이거는 민간 기업이 앞서서 기술 혁신을 이루는 이노베이션을 이루는 로봇을 만들어내고 이족 보행을 지금은 이제 뭐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뭐 엔비디아라든지 구글에서 딥러닝하고 뭐 알파고 만들고 그렇지만 그때 2000년 1990년대 말이나 2000년도만 해도 민간 기업에서 그렇게 하는 건 되게 이례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야. 아니 혼다 애들이 로봇을 만들어서 팔라나? 이제 로봇 집사, 가정부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왜 이걸 하는 거지? 다들 의아해했어요. 혼다도 그걸 만들어 놓고 딱히 어디다 쓰겠다는 얘기를 안 해. 그냥 대리점에 전시를 해놓고 뭐 CES라든지 모터쇼만 되면은 부스가 있어요. 그래 나와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러고서 막 걸어다니고 뭐 쟁반 이거는 보여주는데 그래서 어쩔 네. 건데 이런 거. 그래서 그게 이걸 대한 답은 어떻게 없는 거야. 상품화할 건데 그럼 혼다도 그냥 보세요. 예. 우리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혼다 이제 테크놀로지 뭐 그래서 쟤네들은 뭔가 뻐기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냥 뼛속까지 공돌이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아시모를 어디에다 쓸 건지 혼다가 2017년 CES에서 보여줬어요. 어딘가요? 예, 2017년 CES 저도 가서 봤는데 네. NC750S라는 바이크가 나왔어요. NC750S라는 바이크가 뭐냐면 바이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저속에서 중심 잡는 문제예요. 사람이 걸어다니는 속도로 중심을 못 잡아요. 잡을 수는 있는데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넘어져요. 그래서 바이크에서 자율주행이라는 건 쉽지 않은 문제예요. 물론 넘어지지 않는 바이크가 나오기도 했어요. 개발자들이 만들어가지고 선보이긴 했는데 이걸 자율주행과 결합해서 선보이는 브랜드는 없었는데 혼다에서 드디어 그거를 2017년도에 선보인 거예요. 그걸 하려고 아시모를 만들었던 거예요. 혼다는 바이크가 태동이고 바이크가 가장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바이크가 저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으면서 자율주행을 완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거기에 입히기 위해서 아시모를 만들었고 그래서 아시모가 자기 역할을 끝냈기 때문에 2018년 6월에 아시모 사업부가 해체가 됐습니다. 아이고. 단전을 선언을 했어요. 빠이빠이. 예. 그래서 사실 지금 아시모 같은 경우에는 그 로봇 분야에서 아직도 선두주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시모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 로봇이 많이 나왔는데 아시모에서 필요했던 거는 스스로 중심을 잡고 자율주행을 하는 그 단계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혼다가 차세대 바이크 사업에서 지금 가장 앞서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전기 모터가 달리는 차, 바이크, 모든 인공지능에서 자율주행을 하려면 스스로 중심을 잡아서 움직일 수 있는 이족보행 같은 그런 기술력이 필요하다 해서 그거를 지금에 와서 써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06년도에 뭘 또 발표를 했냐면 자동차 바이크 만드는 회사가 제트기, 개인용 제트기를 발표를 한 거예요. 우리 이거 만든다. 그 이전부터 그걸 준비를 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또 다 웃은 거예요. 이게 뭐 말이 돼? 그런데 그거를 2012년도에 시제품을 냈고 2014년도 출고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워낙에 천문학적인 돈을 써서 지금 뭐 47대인가를 그 출고를 했는데도 아직도 뭐 천문학적인 적자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 개인용 제트기를 제조하는 업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주문을 뭐 100대 이상 받아가지고 지금 이 분야에서도 점유율이 1위랍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술을 먼저 만들고 똘개충만한 공돌이 짓을 먼저 한 다음에 이게 실용이 될 만한 브랜드를 나중에 개척을 하는 게 혼다의 정신인 거예요. 특이하네요. 용도가 어딘지 나중에 찾고 그렇죠. 일단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건 한번 해보자. 그렇죠. 어, 예. 어.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혼다가 엄청난 대단한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혼다를 찬양해라 지금 이런 분위기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정작 주력해야 되는 자동차 부분에서는 2010년서부터 뻘짓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혼다가 다 DOHC로 넘어갔는데 혼자서 HOSC를 계속 고집을 했고 다 8단 변속기로 넘어갔는데 5단, 6단 가지고 계속 비비고 앉았다가 결국은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로 2012년서부터 여기저기 손가락질을 받았고 심지어는 자국의 컬럼니스트들에게도 기술의 혼다는 이제 옛말이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야 이제 현다이한테도 너희들 밀리는구나. 이런 얘기를 비아냥을 듣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1912년에 경영자들이 모였어. 야 우리가 기술의 혼다인데 듀얼 클러치 변속기, 뭐 다단 변속기, 다운사이징 터보, 하이브리드 우리가 3년 안에 다 만들게. 천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밑에 정석적인 공돌이들이 다 몰려왔어. 무슨 미쳤어? 그거 3년에 어떻게 만들어? 경영자들이 결정을 하는 힘이 있잖아요. 무조건 만들어. 어쩔 수 없잖아. 까라면 까야지. 공돌이들을 갈아 넣었어. 근데 그게 제대로 안 갈렸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대부분의 신기술을 탑재한 피트라고 일본에 굉장히 잘 팔리는 혼다 소형 모델 해치백이 있어요. 그 하이브리드가 1년에 6번 리콜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야. 아이고. 개망신을 다 당한 거지.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야 이제 서두르지 말자. 천천히 하자. 해서 하이브리드도 이제 혼다가 처음에 마일드 하이브리드로 내놨다가 요걸 오지게 먹은 것도 하이브리드에 제일 늦게 들어왔어요. 그러다 지금은 이제 직렬 하이브리드를 시작을 했고 지금 나오는 거는 이제 제대로 된 하이브리드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조지아주 공장에 1억 5천만 불 들여서 다단 변속기 공장 세워가지고 2017년도도 10단 변속기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다운사이징도 지금 제대로 해놓고 1.5 터보, 2.0 터보로 지금 확실하게 가져가고 있는데 이게 한때 자기네들이 F1에서 1500cc 가지고 1000마력을 넘겼던 그런 관록이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아마 1.5T를 만들면서도 좀 과신했던 모양이야. 엔진 오일이 증가하는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마 초유의 전 세계적으로 얘네들만이 있는 결함이에요. 이게 가솔린에서 엔진 오일이 증가하는 거는 일부러 하려도 힘든 거야 이게. 신박한 아주 신박한 결함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중국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돼가지고 막 40만 대 리콜 들어가고 CRV가. 그 다음에 또 2017년도에 한국에서 그 노후 문제 때문에 굉장히 잡음이 많았어요. 그 2.4 어코드하고 CRV에 녹이 막 여기저기에서 막 발견이 되고 심지어는 그걸 매직으로 체크한 부분도 보여가지고 이거 어코드에서 알았던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막 공방이 이루어지거나 야 그냥 190만 원이 될까? 이 정도면 되겠어? 뭐 그런 식으로 마무리가 지금 된 상태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최근에 혼다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지금의 혼다는 그렇게 좋진 않은데 어쨌든 혼다 소이치로 회장이 처음 회사를 설립했던 그 기업의 철학이 더 파워 오브 드림즈라는 모토로 시작한 회사예요. 꿈을 이룰 때까지 기술을 추구하는 회사가 혼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사람이 그렇잖아. 항상 잘할 수는 없잖아. 그럼요. 김정민이 인간성이 좋지만 언제나 좋을 수는 없잖아. 네? 기업도 항상 테크놀로지를 계속 이렇게 선도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혼다가 2010년 이후부터는 좀 주춤하고 있고 여기저기 욕을 좀 많이 듣고 있고 그래서 그 2014년도에 다시 F1에 다시 복귀를 했어요. 숙식 제공 이걸로 맥라렌을 꼬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엔진 공짜, 드라이브 연봉 우리가 대줘. 그 맥라렌이 덥석 문 거야. 그 당시에 이제 메르세데스랑 같이 엔진 공급받고 있었다가 덥석 물었어. 메르세데스는 황당하니까 아이씨 우리가 그럼 레이싱 직접 해. 그래서 메르세데스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챔피언이야. 그런데 그
그 메르세데스 엔진 공급받아서 잘 타고 있었던 맥라렌이 혼다로 갈아탔다? 야, 우리가 터보 잘 만든 거 니들 알지? 그러니까 이제 맥라렌이 그래? 나 니들 다시 돌아오면 옛날 기억도 있고 할게. 더군다나 이제 엔진도 공짜, 뭐 드라이버 월급도 공짜 그러니까 덥석 물었는데 똥망인 거야. 그 F1에 실제로 차를 엔진을 공급을 했는데 막 시도 때도 없이 퍼지고 리타이어를 밥 먹듯이 하고 그래서 2015년 하위권에서 놀았어요 맥라렌이. 그 2016년도에 겨우 중위권까지 치고 올라왔는데 2017년에 다시 또 하위권으로 떨어져 버렸네. 어떡해요? 그러니까 알론소가 화딱지가 나니까 그냥 나 안 타.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인디 500으로 그냥 도망가 버렸어. 외도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맥라렌에서도 야 니들이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면서 르노로 갔고 이제 혼다는 다시 또 엔진 공짜 이래 하니까 이제 또 레드불에서 야 그러면 레드불에서 그냥 드라이버 양성하는데 좀 해볼까? 그러고서 이제 계약을 했다가 2019년도에서는 엔진 다시 정비해가지고 올해부터 혼다 계속 적극적으로 쓴다고 하는데 올해 성적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 그래서 F1에서 현재 모습도 좋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F1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더 파워 오브 드림이 아니라 더 파워 오브 나이트메어다. 이거 완전히. 예, 이거 완전 왕몽이다. 이런 오명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다가 지금 예전의 영광을 찾기 위해서 모든 차에 막 힘을 주고 있어요. 디자인들도 막 힘. 그래서 이 차도 힘을 많이 줬어요. 네, 뭐 혼다 저희가 그 급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네. 급하게. 처음 하는 브랜드였고 맞습니다. 네. 간단히 하려고 했는데 또 어느새 얼마나 됐습니까? 어쨌든 뭐 혼다가 별거 없을 줄 알았는데 또 얘기해보니 많네요. 그럼요. 사실 혼다는 정말 안 만드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는 안 만드는 게 없어요. 심지어는 잔디깎기 기계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잔디깎기도 만들었어요. 시속 160km로 달리는. 아, 잔디깎기가요?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어요. 아, 진짜? 네. 그 다음에 혼다가 물건 얼마나 잘 만드냐면 이제 건설 현장이나 공사 현장에서는 인버터 발전기들을 많이 쓰는데 인버터 발전기가 야마하고 혼다 두 브랜드가 점유를 하는데 야마하는 맨날 꺼져요. 맨날 죽어요. 그러니까 해머드릴 못 돌리는데 이 혼다 발전기, 인버터 발전기는 해머드릴이 그냥 전원처럼 그냥 가정용 교류에 연결한 것처럼 아주 막 쌩쌩하게 돌아요. 가격은 좀 비싸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혼다가 신뢰도가 높은 브랜드라는 인정을 받았던 거죠. 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모터사이클 얘기 더 재밌는 얘기 많은데 입금이 안 된 관계로. 네.